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축할 필요가 없죠. 저축해서 돈이 많이 모이면 상관없지만 허리 졸라매고 저축해봐야 신용카드랍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오르는 거 못 따라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사세요 라는 굉장히 생각 없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축을 안 하신 분은 확실하네요. 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축을 등한시하고 안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거 본 적이 없고 뭔가 잘 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잘 살지 못한다는 거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축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마 저축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축할 필요가 없다, 저축 가지고 왜 하냐,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분은 지금 저축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힘겹게 살 가능성이 높겠죠. 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저축해서 돈이 많이 모이면 상관없지만 돈이 많이 모입니다. 저축액이 늘리면 많이 모이고 오랫동안 모으면 모입니다. 단지 저축이 힘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돈을 모으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축하는 게 힘든 게 왜 그래요? 빨리 돈이 안 모이니까 힘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축을 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것도 참아낸 거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버는 게 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빼가지고 저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적금이죠. 예금이 적금인데 적금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비가 찾아옵니다. 뭐 지른신의 고비라든지 아니면 적금을 깨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참아가면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적금 넣어보시면 아시겠지, 매달 적금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적금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도 중간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적금을 넣어 돈을 모았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잘 참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쓸 거 다 써가면서 적금 어떻게 넣습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소비 유혹, 유행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참아서 하는 거잖아요.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 적금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축을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오래 했다는 거는 직장생활 오래 했다는 거죠. 중간에 안 그만두고 돈을 계속 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만 5년 10년 동안 막 일한다고 했을 경우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요즘 한 직장 5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정말 좋은 직장 아닌 이상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공백기 있다가 재취업하고 아니면 쭉 논다거나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직장 다닐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수익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접근도 긴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꾸준하게 모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해서 돈이 많이 모으려면 그만큼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되고 그만큼 여러가지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보니까 직장생활 한 군데서 오래 한 적도 없고 꾸준하게 적금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해서 돈이 많이 모인 적이 없다 이런 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분이 억 단위까지 돈을 모았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근정 관리 능력을 좀 반증하는 댓글이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봐요. 아니 허리띠 졸라맨 적 없잖아. 한 번도 졸라맨 적이 없잖아. 허리띠 졸라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누가 보면 열심히 사는 줄 알겠네. 여러분 저축도 꾸준하게 안 하는데 뭘 열심히 사는 겁니까? 뭐만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젊은 사람도 허리띠 졸라맨 사람 없어. 여러분 뭘 졸라맸다 그래. 노는 거 좋아하고 유행 따라가고 툭하면 뭐 뭐라면 안 된다고 직장 그만두고. 아니 뭘 졸라맸다 그래 뭘. 어? 솔직히 허리띠 졸라맸다 표현은 함부로 쓰지면 안 돼. 뭐 굉장히 힘든 거 겪어보기는 아니면 뭐 정말 힘든 일 해보기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형, 박근혜 탄핵 당해도 쌌어. 여러분 있잖아요. 허리띠 졸라맨다는 표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걸 정말 힘들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보니까 이 글을 적으신 분은 뭐가 힘든지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 상당수는 허리띠 졸라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졸라맨 적이 없어요. 졸라맸다는 게 뭐예요?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럼 허리띠 졸라맸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허리띠 졸라맸으면 그만큼 돈 모은 게 많았겠지. 근데 왜 없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무턱대고 연끌하신 분들. 지금 아파트 오르는 거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금리 오르는 거 못 따라갑니다. 지금 금리 오르는 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 이제 예적금 이자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대출 금리가 더 높을까?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오르는 거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금리 이자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는 게 맞아요. 이자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연끌하시는 분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연끌에서 구입할 때 그때 이제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나가는 이제 아파트 원금 이자 갚아 나가기가 버거운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도 하나는 좀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말 안 들을 거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영향으로 제작이 생활화돼서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재미로 모으고는 있습니다. 1년에 1천으로 작은 돈이지만 제 보물이니까요. 1년에 1천만원 모으는 거 적은 거 아닙니다. 절대 적은 거 아니에요. 물론 님보다 더 모은 분도 있습니다. 뭐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모은 사람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작은 돈 아닙니다. 1,000만원 큰 돈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왜냐? 수중에 1,000만원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1년에 1천만원 모은다고 했으니까 한 80만원, 85만원 정도는 이제 적금 넣고 있다는 얘기네요.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돈도 못 넣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지금 밖에 자취하는 사람들 있죠. 본가 놔두고 이제 방구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 아예 저축을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정말 많이 버는 사람 제외하고는. 그리고 부모님한테 좋은 거 물려받으셨네요. 부모님이 헛돈 잘 안 쓰나 보다. 네. 근데 이런 저작 같은 것도 있죠. 저작 저축 같은 게 사실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작하고 이제 저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사치 안 부리고 뭔가 낭비 안 하고 사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보면 지금 부모님 세대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저축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금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보면 집이 전부입니다. 집 하나가 전부예요. 그런 분도 허다합니다. 집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개인연금 그런 노후 대비도 안 해놨습니다. 국민연금도 가입일수가 적어서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돼요? 노후 대비 안 돼 있다 보니까 일해야 돼요. 그러면 더 허다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제대로 돈 관리하고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자식이 그런 모습을 또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 헛돈 안 쓰는 거, 낭비 안 하는 거, 노후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자녀분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 모르겠는데 지금 586분들 노후 대비 안 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여러분 허다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586 세대분들 60년대생 분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 일수가 10년 미만인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국민연금도 가입 기간이 많으면 생각보다 돈이 되거든요. 20년 넣어가면 공무원 정도는 아니지만 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소수고요. 절대 다수는 10년 이상 안 돼요. 가입 일수가.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은 그 국민연금 이제 내는 거 조기 수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안 나와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뭔가 돈 관리 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도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 세대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돈 관리 못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 좀 미래를 준비하고 헛돈 안 쓰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면 자식도 물려받습니다.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돈 관리 못 하잖아요. 이건 사실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 영향이 좀 큽니다. 커요. 부모님이 좀 경제교육이나 어떤 올바른 그런 경제상식이나 어떤 돈 관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 관리 이렇게 못하는 모습, 낭비가 심한 모습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월급 작다고 뭐 돈 못 모은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부모님은 돈 관리 못했지만 자신은 해야 돼, 자신은.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통장적으로 늘리는 재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